특약 한 줄 안 썼을 뿐인데 500만 원 날렸습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말했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세입자도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말로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키웠더라고요. 퇴실하고 문 열었는데 벽은 누렇고 바닥은 뜯겨 있고 냄새 때문에 다음 세입자 계약까지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이 특약 들어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처럼 당합니다. 저는 그 뒤로 12년 동안 특약을 넣고 빼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든 필수 특약 리스트,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특약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특약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보관 및 사육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조항입니다. 이게 제가 500만 원 이상 날린 바로 그 항목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면 벽이랑 가구를 전부 물어뜯어 놓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고 냄새가 배어서 환기로는 안 빠져요. 저희 건물은 이렇게 벽 아래쪽에 나무 판자를 둘러놨거든요. 보통 루바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를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고 올라타요. 이게 뜯겨 나갑니다. 거기에 배설물까지 스며들면 나무라서 썩어요. 닦아서 해결 안 됩니다. 통째로 갈아야 해요. 여기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벽지랑 장판은 제가 보상할게요. 맞아요. 벽지나 장판 훼손은 통상 손해라서 특약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냄새요. 반려동물 배설물이 몰딩이나 문틀 안쪽까지 스며들면 도배 장판 바꿔도 냄새가 안 빠집니다. 특수 청소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도 냄새가 안 빠지면 탈취 시공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겪은 방은 도배, 장판, 가구, 루바 교체, 거기에 특수 청소, 탈취 시공까지 여기까지만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합니다. 복구하는데 한 달, 새 세입자 구하는데 또 한 달, 2달치 월세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몇 번 겪으니 500만 원 훌쩍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 청소 비용이랑 공실 손해를 세입자한테 청구하면 되지 않냐고요? 특약이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논리가 이겁니다. 그 정도까지 손해 날 줄은 서로 몰랐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특수손해라고 하는데요. 특수 청소 비용, 공실 손해, 이런 건 사전에 양쪽이 이 정도 손해가 날 수 있다고 합의해 놓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 오염, 위생 문제에 대해 도배, 장판 교체 및 특수 청소 비용을 포함한 모든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해 다음 임차인 모집이 지연될 경우 공실 기간 동안에 차임 상당액도 배상한다. 핵심이 두 개예요. 특수 청소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공실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벽지, 장판은 어차피 통상 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이 특약이 지키는 건 그 너머의 손해, 냄새와 시간입니다. 이 문구 캡처해 두세요. 두 번째, 배수구와 변기에 이물질 투입 금지 조항입니다. 이건 한 세대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변기에 생리대를 넣거나 배수구에 음식물을 흘려보내면 그 방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세대에서 역류하고 누수로 번집니다. 한 세입자의 실수 하나로 건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특약에 배수구 막히면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써놓으면 자기 방 수리비만 물어냅니다. 배수구 막힘으로 생긴 다른 세대 역류 피해는 임대인이 독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임차인은 변기, 배수구 등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발생한 막힘, 역류, 누수 등으로 인해 해당 세대뿐 아니라 타 세대 및 공용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핵심은 타 세대 손해까지 포함 이 한 줄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세대 수리비를 내가 다 내는 겁니다. 세 번째, 곰팡이,
보일러 동파, 침수 같은 시설 관리 조항입니다. 이 항목들은 원인이 애매해서 다툼이 가장 많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설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에요. 하지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겨울에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를 꺼놔서 동파, 환기를 안 해서 곰팡이 투성이, 이런 건 세입자 잘못이에요. 서울시청 주택임대차 상담실 기준으로도 임차인의 관리 소홀 잘못이 있으면 임차인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특약을 넣는 진짜 이유는 배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세입자가 관리에 신경을 더 씁니다.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직접 당했기 때문이에요. 베란다가 있는 원룸이었는데 세입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배수구 위에 쌓아놨어요. 폭우가 왔는데 우수관을 막아 베란다 물이 방 안으로 넘치고 아랫집 누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특약 없어서 결국 제가 전부 복구했어요. 사실 특약이 없어도 법원은 임차인의 관리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차인이 시설 이상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문제는 특약 없이 이걸 받아내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약이 있으면 소송 없이도 청구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특약에 이렇게 넣습니다. 임차인의 환기 부족, 청소 미흡 등 관리 소홀로 인해 곰팡이, 결로, 악취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및 관련 손해를 배상한다. 베란다나 테라스가 있는 세대라면 여기에 베란다 배수구 관리와 청소 의무까지 한 줄 더 추가하세요. 저처럼 폭우에 당하지 않으려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지금까지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뭘 넣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특약을 이렇게 써요. 손해 발생 시 배상한다. 이거 법원에서 거의 안 먹힙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성이 없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는 특약은 사건 기준이 아니라 손해 유형 기준으로 묶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가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 오염, 위생 문제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특수 청소 비용, 공실기간 차임 상당액을 배상한다. 이렇게 손해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해야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실제로 피해를 보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게 이겁니다. 미리 예측 가능한 손해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넣어두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제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소송까지 안 가도 이 특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이 특약 보이시죠? 법적으로 저한테 청구 근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협조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소송 없이 합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초보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고수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생겼을 때 돈은 누가 내지? 그 차이가 특약 한 줄에서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 특약을 어떻게 실전에서 쓰느냐? 현실적으로 중개사한테 특약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잘 안 넣어줍니다. 중개하는 집들 모두 같은 양식으로 계약서를 쓰는데 한 집만 따로 특약을 작성하는 게 번거롭거든요. 게다가 좁은 특약란에 빨간 글씨로 빽빽하게 써놓으면 세입자가 부담 느끼고 계약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특약을 미리 파일 하나로 만들어 놓고 계약할 때 중개사한테 통째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별지로 붙여주세요 하고요. 별지에 이 문장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본 별지는 계약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양쪽 서명. 이 한 줄과 서명이 들어가면 본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약할 때마다 날짜와 이름만 바꿔서 쓰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특약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 금지. 둘째,
배수구와 변기 이물질 투입 금지. 셋째, 곰팡이 등과 같은 시설 관리 의무. 그리고 쓸 때는 손해 발생 시 배상이 아니라 손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묶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특약 별집 파일, 필요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에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신청 완료 남겨주세요. 4월 27일까지 신청하신 분들께 일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임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만든 노하우, 앞으로도 계속 올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습니다.